자,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제가 짧게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빙산이야. 이런 사람이 1단계 이렇게 1단계로 오면은 이 사람이 처음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죠? 빙산 있잖아, 빙산. 이 밑에 거는 보여? 안 보이잖아. 요 위에만 보이. 사람이 쳐다보면 여기만 보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보면은 건강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은 거 이렇게. 스트레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막 받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항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짧게 내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건강한데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심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징후라고 하는데 징후. 내만 아는 게 생겨. 내만 아는 게. 뭐냐면은 잠을 못 자. 잠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잠을 깊이 못 자고 잠을 푹 자지 못하니까 늘 힘들어. 막 눈꺼풀이 완전히 막 진짜 늘 그냥 막 눈이 아프고 수면을 장애 생기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뭘 먹으면 계속 뭔가 체한 거 없고 많은 양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라 하냐면은 공포, 긴장, 불안 같은 게 내는데 되게 오래 가. 막 빨리 오고 오래 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걱정이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지나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 막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막 되게 건조하니까 막 온몸을 막 이렇게 긁고 막 이런단 말이죠. 피부도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습진이나 무좀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생리통 같은 거 생리하는 사람은 생리통도 있고 또 생리가 막 되게 불규칙해. 생리가 왔다 갔다 하고 생리양이 많았다 적었다 이러고 그럼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 몰라요? 몰라. 내만 아는 거야. 그죠? 내만 아는 걸 우리는 심텀이라 그래. 함따라합니다. 심텀. 내만 알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되게 많죠. 손톱 같은 것도 잘 부러지고 계속 눈이 막 침침하고 시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짜증이 나고 막 참는 거야. 그냥 참을성이 자꾸 부족해지고 나는 아무리 참으려도 안 돼. 이런 것도 생기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근데 이거 내만 아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이걸 우리는 사인이라 그래. 신호. 어떤 신호가 와. 이게 뭐예요? 어느 날 이상한 거 보니까 체격이 한두 달 만에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왔어. 그리고 탈모가 자꾸 생겨. 입에 주기적으로 헤르페스, 입술 포진, 입술에 포진도 생기고 눈에 다래끼도 생기고 탈모, 머리도 원형 탈모도 막 생기고 헤르페스도 막 생기고 계속 졸아. 꾸벅꾸벅 뭐 대화하면은 계속 졸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집중을 안 해. 남의 얘기를 절대 집중 있게 안 들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 오늘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딴소리 해버리고 얘기해놓으면은 헷가닥 해버리는 거죠. 기억력이 뚝 떨어지니까 뭔 소리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막 이래버리고 그냥 이 사람 보니까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 저 사람은 마치 어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이 얘기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맞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는 어디예요? 벌써 한 이런 단계 오잖아요. 그죠? 2, 3단계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성이 무너진다네. 항상성이 불균형이다. 항상성이 뭐예요? 체온이죠. 나는 너무너무 추워. 손발이 너무 차고 에어컨 바람도 못 쐬고 내가 추위를 너무 견디지를 못해. 내가 양발 안 신으면 잠을 못 자겠어. 어디 앉으면은 어디 가서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막 의자에 막 담요가 없으면 앉지를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막 시리고 몸이 차다. 체온이 떨어지고 pH가 무너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문제 생기고 막 질염도 생기고 몸도 산성화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혈당량 아까 말한 포도당의 양이 막 저혈당 고혈당 기운이 쭉 처졌다가 어떤 때는 쌩쌩했다가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네요. 감정이. 그죠? 되게 피곤하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일상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피곤이 막 누적되어 밀려오는 거. 그죠? 이런 게 오고 그 다음에 막 눈 떨리는 거. 그죠?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혈액 속에 있는 미네랄이 막 부족하니까 눈을 잡고 있어도 막 떨려 이렇게. 그죠? 그리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설사 같은 거 하면서 장내 미생물도 균형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이런 항상성이 무너진 단계야. 이런 단계는 이미 반질병 상태야. 그러다가 지금 얘기 말하는 증후군 있죠. 증후군. 첫 번째 들어오는 무슨 증후군? 부신피로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게 뭐냐면은 저체온 증후군. 막 체온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체온 떨어지면 면역력 막 떨어지죠. 체온 떨어지면은 몸에 독소 막 차죠.
막 소화 안 되죠. 모든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에스트로겐 우세증,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와요. 이런 게 모이다 보면은 뭐가 와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암,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질병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질병이 아니고 원인이야, 원인. 여러분이 이 부신 피로 증후군이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단계로 올라가, 단계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단계만큼 내 몸의 증상도 단계별로 온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워.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나니까 얼굴이 좀 부었어. 내가 볼 때 얼굴도 좀 붓고 이렇게 컨디션도 되게 많이 지금 안 좋고 이러는데,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두 개의 축에서 신경계와 호르몬 축에 이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적응하는데, 이게 4단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4단계. 우리 몸은 이러한 단계로 움직인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몸이 한꺼번에 어떻게 당뇨고 암이 오고 고지혈증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단계별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절대 오진 않아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다. 거의 대부분 이 2개 단계에 많이 와 있어. 반건강 상태, 반질병 상태. 이거는 거의 질병인데 반질병이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면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돼버리지. 먹고 자면.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피하든가 해결해 보든가.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계속 오는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절대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연어 보세요, 연어. 결국 죽잖아, 그죠? 얘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가잖아, 지금. 결국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이 많은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 몸을 내가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온다 해서 그냥 먹고 그냥 막 잔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호르몬 아까처럼 아드레날린 쪽에 나오는 이쪽을 우리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루트로피기라 해요. 뭔 얘기냐면 요가, 명상, 호흡 운동, 그다음 이런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내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 치유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 내가 자연에 가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내 몸이 치유되지 않지만은 그 자연에 있는 동안은 내가 되게 편해져. 그러나 이쪽으로 우리 아답토제이라 해가지고 뭔 얘기냐면 실제로 이런 호르몬들이 잘 나오도록 실질적인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몸이 이걸 이기면서 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싸워줄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야 스트레스야 받아라, 와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몸이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이 지면은 뭐가 온다? 이 병이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에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미 내가 스트레스에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잖아. 스트레스는 사실 정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게 스트레스야, 사람들이. 두 번째, 내 기준에 안 맞는 건 다 스트레스야. 다른 사람은 기준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야,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거니까 남의 기준에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인데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스트레스, 이 호르몬이 한 개도 안 나와. 내인데는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인데 내인데는 오로 와버리고 스트레스가. 그죠? 이렇단 말이야. 이게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사실 정의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스트레스를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는 거다, 이거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스트레스야. 그런 걸 왔을 때 내가 내 몸이 이런 반응을 하면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이런 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기준을 포기하든가, 내 기준을 내놔두든가, 기준이 없어지든가. 저도 지금 기준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 무슨 특정한 색깔을 안 좋아하거나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없애버리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지. 부신피로 증후군. 결국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가 피곤해진 거예요? 부신이 피로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긴 증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신을 잘 관리하셔야 돼. 나를 괴롭히면 내 부신을 건들지 마라. 내 부신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싸움이 벌어지면 그렇잖아. 내 부신을 여러분 먼저 보호해야 돼. 부신. 이 스트레스 할 때 이 신경계도 어디서 나와요? 부신이죠. 호르몬도 어디예요? 부신이죠. 근데 부신을 사람들이 몰라.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놀 게 없으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버들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개구리를 가지고 서로 빨리 뛰게 한다고 줄 서놓고 톡 때리면 누가 멀리 갔나 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계속 때리다 보면 나중에 개구리가 죽어버려요. 왜냐? 개구리가 부신해서 턱 때리면 나는 한 번 때리는 줄 알고 경기하다가 또 하면 저항하다가 계속 때리면 항진하다가 나중에 고갈되면 죽어버려요. 심지어 뱀도 죽더라고 때리니까. 계속 뱀을 굳이 안 밟아 죽여도 뱀 머리 계속 따라다니면 부신호가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 끝내 사람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대사 기능이 다 멈춰버리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거기도 뭐로 못 가는 게 에너지가 못 가잖아. 그쪽으로 영양소가 못 가니까 대사 기능이 안 가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게 DHA는 우리가 노화 호르몬이라 해요. 항노화 호르몬. 항상 늙어버리거든요. DHA가 부족하면 사람이 빨리 늙어. 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안드로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막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 코티솔이 높아지면은 반대로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반신욕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저녁에 찜질방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반신욕이든 찜질방이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밤에 내 몸을 열을 올리면 안 돼. 그러면은 코티솔이 올라가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 아침에 나 그런 것들을 아침에 내가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근데 뭐 격한 운동이 아니라 하면 어느 정도 걷고 이런 거는 괜찮아. 뭐 이렇게 아파트 하나 고 이런 건 괜찮지만 저녁에 가서 막 테니스 치고 막 저녁에 가서 막 격한 운동하면 잠 못 자지. 내 몸이 활성화돼 있는데 찬 게 훨씬 잠을 더 잘 자지. 몸이 차면 더 잘 자지. 적당하게 내 체온보다 약간 떨어지게. 너무 따뜻하면 잠을 못 자지. 뜨끈하게 자는 거는 잠을 못 자지 깊이. 지지는 거는 내가 멀쩡할 때 지지고 잠잘 때는 차야지.